생활상에서 가장 크게 다가온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가 1등이에요. 이게 1년 차에는 싫어하는 사람들을 안 볼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야. 2년 차는 직접 사람들을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반동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사회심리학에 되게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그 상황에 대한 내 태도를 바꿉니다. 의미 해석을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가 끝날 거다라고 해도 이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무슨 정부를 새롭게 뽑거나 이렇게 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확진자를 늘거나 줄이거나 하는 쪽으로는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종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상황을 적응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 아까 욜로의 종말이라고 설명했던 건 뭐냐면, 자기의 감정적 만족을 지연시키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기쁘거나 좋거나 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보복소비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보복소비 현상은 없어요. 사실은 언론의 희망사항이지. 그런 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바뀐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가 아주 크게 바뀌고 있죠. 작년에 초에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슈가 큰 타격을 받았다. 사실입니다. 근데 대중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생활상에서 가장 크게 다가온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가 1등이었어요. 이게 1년 차에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이제 이걸 받아들였냐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사실 좀 억압적이잖아요. 사회적 각본 같은 게 강한 사회예요.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되고 아이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갈등이 막 폭발하잖아요. 이게 작년에 코로나가 명분이 돼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안 볼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락다운이 걸린 유럽이나 미국보다 반발이 별로 없었어요. 그걸 명분 삼아서 사람 안 만나고,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몰래 만나고, 내가 만나지 않거나 안 가도 되는 모임들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코로나가 줬죠. 그게 1년차 상황인데, 2년차는 이것도 한계가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통이라고 하는 게 대면 소통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비대면 소통은 문자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한다 그래도 다 채워지지 않거든요. 이게 큰 결핍으로 남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년 전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2018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영상통화 기능이 있죠. 그게 불필요한 기능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까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은 싹 없었어요. 영상통화 필요도가 1등 올라갔어요. 실제로 얼굴 보고 통화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들 욕구가 엄청 올라가서 영상통화 기능은 없으면 안 되는 기능으로 확 올라왔죠. 직접 사람들을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반동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는,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 한국의 출판 시장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 통계로 보면 한국 소설 시장이 2017년, 18년, 19년 다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2020년도에 30% 이상 올라갑니다. 갑자기. 한국 소설 장르가 올라간 거에 가장 1등 공신이 뭐냐? SF 장르예요. 이게 400% 이상 성장했거든요. 그게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F 장르가.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SF 장르를 많이 봤냐? 우리나라 뭐 올해 우천도 날리고 그랬으니까. 아니요. 전통적으로 한국의 SF 장르는 정통 문학계에서는 주류로 취급도 안 했어요. 거기 상도 별로 없었어. 한국 SF 문학에 상을 준 거는 최근 일입니다. 2019년, 20년 이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들 몇 권이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판타지 소설류로는 이제 달러고트 꿈백화점, 이게 100만 부가 넘게 팔려가지고, 거기 보면은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인간관계 결핍을, 아쉬움을 다루는 책들이에요. 꿈에서 어린 나이에 갔던 내 아이를 만나고 좋아하는, 그다음에 내가 그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이성을 만나서 아쉬움을 달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초엽 작가의 그 책이 있는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물론 그 책은 2017년에 나왔는데 잘 팔린 건 2020년도예요. 근데 이 책이 되게 흥미로운 게, 그 단편 안에 딱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안나라는 냉동과학자가 170살인데, 이분이 그 우주정거장에 계속 기다리면서 무슨 우주선을 기다려요. 그 우주선을 탄다 그래도 몇만 년을 가야 되는 그 행성을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를 왜 가고 싶냐? 이분이 냉동과학자이기 때문에 실험한다고 가족들의 죽음을 못 본 거야.
그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가서 몇만 년을 가는 내 가족들한테 그 무덤에 가서 묻히고 싶어요. 이런 기존의 인간관계의 아쉬움을 달래는 작품들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는 사실 실제 인간관계에 대한 거대한 결핍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가족이 기본적으로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원래 세대 문제는 2017년 저희들 자료 보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거든요. 아, 이건 같이 갈 수 없겠는데. 이런 세대, 그게 이제 세대 갈등도 되고 세대 차이도 되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죽으나 사나. 같이 공간에 몰려내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낸 현상이 아주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취향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심심하니까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40대, 50대, 그다음 60대 일부가 모바일에서 10대, 20대, 30대들이 하는 게임들을 내려받아서 같이 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인 게 예를 들어서 뭐 내공을 쌓아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옆에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그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 게임 다운로드가 갑자기 늘었어요. 그 여러 가지 통계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모바일 쇼핑도 그런 거예요. 50대 모바일 쇼핑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생각보다 모바일 쇼핑이 그분들한테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이 현상하고 또 하나는 20대, 30대가 보여준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골프 용품이 갑자기 몇백 프로가 성장했어요. 이게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부터 골프장 부킹도 갑자기 확 늘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2030 세대예요. 그리고 2030 세대, 특히 20대를 조사해 봤더니 10명 중에 7명이 부모가 골프를 치는 분들이고 그분들의 권유로 골프장 가고 스크린 골프를 가는 거예요. 세대가 불특정한 사람들하고 뭔가 교류하는 걸 불확실한 성이 높으니까 가족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도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2030 세대가 좋아서 같이 가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어쨌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분들 세대가 취향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작년과 올해 한국의 이혼 건수는 급감했습니다. 가족관계가 나빠지고 있다가 좋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더 나빠지는 건 멈췄어요. 공교롭게 유럽은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코비 디보스라고 코비드 19하고 디보스가 붙여가지고 하루에 90분씩 같이 있다가 15시간씩 같이 있으니까 이혼율이 급증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찾아보시면 유럽이나 미국 다 이혼율이 다 올라갔어요. 갈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통계죠.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게 많은 거를 보고 싶어 하는데 빨리 자극을 소비하고 싶어 하니까 컨텐츠 소비의 특성이 1분 이내 굉장히 짧은 컨텐츠 소비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봐요. 책은 안 보는 건 오래됐고 근데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것도 30분 이상짜리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0.9%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책보다 영상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뭔가 배우고 학습하는 사람들은 엄청 늘고 있거든요. 그 학습 시장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영상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진듯하게 앉아서 그 영상을 다 보는 사람이 0.9%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분들 중에서 또 10명 중 7명이 스킵해서 봐요. 빨리 감기로 봐요.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 현상은 생각보다 조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빨리 감기로 해서 이 영상도 빨리 감기로 해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빨리 감기로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새로운 지식이 기존의 내 관념 속에 있던 거를 깨고 들어오는 경험들을 생각보다 덜해요. 내가 아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빨리 감기로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은 왜 저런 주장을 하지?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할까? 이거 개념으로 확장하지 못합니다. 보통 2018년, 2020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거로 보면 외부 사람들이 어떤 이슈가 있거나 이러면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열에 한 6, 7명 정도 됐는데 그게 확 줄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짜증이 확 올라갔어요. 저 사람 원래 그래.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끝나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기회를 주기보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낮은 문해력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뭐 매주 타는 건 아니고 메타버스는 찾아보시면 여기저기서 선수들이 엄청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되고 메타버스는 뭐 메타 현재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가상의 뭔가지만 유니버스 세상의 뭔가랑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슈는 오래됐습니다. 201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기술 결정론을 강조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그 세계가 올 거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되게 빨리 왔죠. 검색어 추이를 찾아보시면 코로나 1년차 말부터 급증했어요. 올해는 메타버스에 올라타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약간 빨간불의 그 느낌을 하나 좀 드려야 되는데 요걸 각오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메타버스의 지금의 시장의 욕구는 기업의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플랫폼에 필요한 니즈는 대중소비자보다는 기업한테 더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대중소비자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기획 공간, 공연기획사 이런 데서는 팬데믹이 나오면 공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사의 공간에도 해야지. 아니면 대학 같은 데서 거기서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그러니까 뭐 기업들한테는 신입 행원들도 거기서 했다 그러고 심지어는 뭐 국방부 같은 데서는 거기서 가사 훈련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확장성은 무궁무진하고 여기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핵심적인 니즈는 기업의 니즈가 바탕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중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필요하니까 그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는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질문. 대중소비자들은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뭘 할까요? 뭘 얻지? 이 고민에서 답을 찾아야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중소비자들은 실제 대면 관계에서 인간관계에 큰 결핍이 있는 시대예요.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니즈하고 대중소비자의 니즈가 만나서 메타버스에 대한 욕구가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방역 단계가 조금 안정적으로 되고 실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대중소비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이라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거를 실제 사람이나 내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걸 쓸지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 자원을 쓸지 자 어디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걸 쓸 거라는 확신이 있고 여기는 대중소비자들이 메리트를 느낄 거야 하면 투자하십시오. 다만 대중소비자들이 이 세계보다 실제 만나는 게 훨씬 더 즐겁고 좋네. 여기에 좀 더 관심 있어도 되는 시대자가 됐잖아. 이러면 메타버스 시장은 지금보다는 관심이 덜해질 거예요. 실제 사람과 소통하고 싶으니까. 이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책을 쓰면서 흐름이 있는데 2015년도에 집에서 머물렀다 했잖아요. 그래서 메르스가 종료할 때까지 집을 중심으로 한 집밥 뭐 엄청 열풍. 그때 백종원 씨가 그때 뜬 거예요. 집밥 만드는 방법. 그게 갑자기 뜬 게 뭐냐면 냉장고를 부탁해. 집에 있는 자료나 뭔가 집을 중심으로 한 이 저기서도 허기 같은 게 있어서 그때 뜬 이유는 다 맥락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욜로가 있잖아요. 자기 감정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뭐냐면 혼자 이제 밥 먹고 자기 시간에 맞춰 사적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도 되는 거기 익숙하게 된 1인 체제라고 저희가 명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1인 체제가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2019년도, 2018년도, 19년도에는 1인 체제가 확장된다는 게 이제 공적 공간에서 특히 회사라는 공간에서 내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유연근무제 해줘. 출퇴근 시간 바꿔줘. 코아 시간만 빼고는 시간 세이브하는 제도 바꿔줘. 그래서 몇 개 대기업들은 실제 그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공적 공간에서는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이 컨텐츠 내려주세요 하면서 그 청원 게시판 같은 데다가 자기의 통제감을 확장하기 시작한 거죠. 1인 체제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저희가 예상한 거는 이렇게 확장되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기도 했지만 혼자 되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험하게 된 감정, 외로움이 중요해졌다. 근데 이거는 지속될 감정은 아니니까 살롱 문화 같이 사회성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가진 자원을 쓰거나 아니면 그게 없는 사람들은 더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살롱 문화가 그때 대유행했거든요. 2019년도에.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 망해버렸죠. 그래서 2020년, 21년은 고립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문제로 남아있어요. 그게 큰 변동이죠. 트렌드 키워드 뭐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중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일상적 통제감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 고립되어 있어요. 혼자 보내는 시간도 엄청 많아졌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한테 맞춤형 시간에 되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을 자기한테 맞춤형의 공간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 익숙해졌고 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처음 게시판 통해 가지고 이제 정책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사해본 초기에 2018년도에 조사해봤더니 거기 참여해봤다, 뭐 공감해봤다, 눌러봤던 게 한 49%, 10명 중에 반 정도가 20대부터 50대의 대중소비자들이 했다가 이게 70%까지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간 데다가 더 결정적인 거는 막 여기 이 청구 게시판에 논란이 많으니까 사실이 아닌 것도 올라오고 막 없어져야 된다 논란이 있는데 국민 청구 게시판의 필요도 이게 향후 정부가 바뀌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8.1%입니다. 10명 중에 9명 가까이가 이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맨 위에 이유가 내가 여기서 역할할 수 있어서예요. 이 통제감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올해 있었던 조선구마사 사건이에요. 3월 달에 SBS에서 그 역사 왜곡이 있는 그 드라마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역사 왜곡의 이슈를 제기하고 논란이 있으면 방송국에서는 기존 어떻게 했냐? 논란에서 사과하고 끝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전 제작 시스템이라 거의 9부 가까이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2부하고 내렸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대중소비자들이 그냥 항의하는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광고를 걸었던 광고주 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광고주를 개별 기업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항의 전화하고 홍보팀에 이메일 보내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거기에 광고주였던 개별 기업은 우리 광고 내렸습니다라는 선언을 홍보팀을 통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SBS가 그 방송을 내렸죠.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죠. 이 코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중 여론을 주목을 받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셀럽이라든지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몸살려야 돼요.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이게 이 고립감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통제감을 줘요. 심리학적으로 사실 착각에 가까운 건데 이 감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어떻게 수습해 주느냐. 정치적 공간에서 또는 사회 경제적 영향 공간에서 이 대중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받아주느냐가 아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의 방향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하질 않아요. 하지만 지금 진화되는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고립감이라는 게 통제감에 약간 착각에 가까운 걸 주긴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인 사회성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양극화도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필터 버블 현상 때문에 신념의 양극화가 더 문제가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나눌 수 있거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 시간들을 꼭 한번 가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